조선의 피임은 없었던 게 아니라 기록에서 사라진 지식이었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조선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지식은 비교적 남겨놓았는데 피임에 관한 이야기는 유난히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조선의 성교육은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조용해서 흔적이 흐릿해진 교육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상상 실험 하나 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검색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왠지 민망해요. 그런데 내일 결혼을 합니다. 첫날 밤이요. 그 질문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어른들이 갑자기 기침을 하고 방 안 공기가 영하로 떨어지고 그런 건 알아서 해야지 라는 눈빛이 날아오는 분위기. 이게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남녀가 조금만 가까워 보여도 눈치가 보이는 사회였고 그런 얘기는 더더욱 공개적으로 꺼내기 어려웠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말은 못하는데 해야만 하는 일은 있다. 결혼은 해야 하고 부부는 되어야 하고 후손도 남겨야 하고 왕실이면 더더욱 후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결혼을 앞두고 도대체 뭘,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을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왕실은 이걸 진짜로 국가 프로젝트처럼 굴렸다는 겁니다. 먼저 왕실부터 가보죠. 왕실에서 후계가 끊긴다는 건 전국이 흔들린다는 뜻이고 후계가 생긴다는 건 왕실이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즉, 왕실에서 부부관계는 로맨스가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세자와 세자빈의 합방 날짜가 잡히면 궁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고 준비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그날이 다가오는 동안 긴장감이 퍼졌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세자도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법과 절제와 품위를 배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합방이요 라는 통보를 받는 순간 당황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실은 당황하지 않도록 조용히 준비 절차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에는 긴장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시각자료를 보기도 했다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추나가 나오죠. 현대 감각으로만 보면 작은 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혼례 준비 혹은 교육의 맥락으로도 쓰였다는 전승이 있고요. 그래서 추나를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예술성 높은 작품으로 보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홍도나 신윤복 같은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왕실의 첫날 밤은 개인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일정이었다. 그리고 그만큼 성교육 역시 공개적으로 떠드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치밀하게 굴러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민간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왕실이 이 정도면 민간은 더 조용하고 더 현실적이었겠죠. 조선의 양반 남성은 어릴 때 서당에서 글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조선은 성을 먼저 떠올려서 가르친 게 아니라 그보다 앞에 태도를 깔아 놓습니다. 예의, 절제, 몸가짐. 그리고 중요한 단어 하나가 계속 따라붙죠. 관리. 전해지는 인식 중에는 정력을 함부로 쓰면 몸이 상한다. 절제가 수명을 지킨다 같은 관념이 보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쾌락보다는 관리 쪽으로 기울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조선은 이런 걸 교과서처럼 적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써버리면 예법과 품위의 세계가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지식은 어디로 가느냐? 입으로 갑니다. 결혼이 가까워지면 부모가 아들에게 직접 말해주기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전해지는 풍습 중에는 삼촌, 친척 어른,
혹은 가까운 지인이 신랑에게 말로 알려주는 형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심부름 다녀와라인데 실제로는 결혼 대비 오리엔테이션. 거기서 오가는 건 대단히 화려한 지식이라기보다 첫날 밤에 당황하지 않게 하는 현실 조언, 부부가 되면 생기는 실제 문제, 그리고 다시 한번 조선이 좋아하던 단어 절제. 조선 남성의 성교육은 대놓고 말하는 교육이 아니라 티 안 나게, 그러나 실용적으로 굴러가던 비밀 수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신부 쪽으로 가보죠.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여성은 시집갈 날이 잡히면 어머니나 집안의 여자 어른이 딸을 따로 불러 조용히 부부 생활과 임신,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조선의 여성 성교육은 사랑을 즐기는 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가문 속 역할을 수행하는 법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임신과 출산으로 쏠립니다. 그 결과 언제 하면 아들이 생긴다. 날짜와 기온이 중요하다 같은 믿음들이 섞여 전해지기도 하죠. 오늘날 과학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되나 싶지만 당시에는 이게 현실의 정보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얻는다는 건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가문의 구조와 생존과 직결되던 문제였으니까요. 여기까지 오면 조선 성교육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조선의 성교육 중심은 대체로 임신을 잘 해내는 법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쯤에서 더 이상해집니다. 임신이 이렇게 중요했다면 현대 성교육에서 핵심인 피임은 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조선에서 피임은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노동력과 인구가 중요했고 가문 입장에서도 후손은 자산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래서 공식 의학 지식이나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잘 잉태하고 잘 낳을까에 맞춰지기 쉬웠죠. 그러다 보니 피임은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웠고 실제로도 관련 문헌이 두껍게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조선에서 피임이 널리 퍼졌다고 보긴 어렵지만 피임이 꼭 필요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시대 전체가 아니라 상황과 사람이 답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크게 거론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기녀처럼 임신이 곧 삶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여성들 별표입니다. 여염집의 기혼 여성은 다산이 사회적으로 유리했던 환경에서 일부러 피임할 동기가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녀처럼 임신이 생계, 신분, 삶 전체에 큰 타격이 되는 위치라면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려는 욕구가 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누가 피임을 많이 했을까를 조선식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곤란한 사람들. 공식적인 부부관계보다 오히려 공식 바깥의 관계에서 피임이 필요가 더 절실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언제 피임이 더 필요했느냐도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조선은 어느 시대에 피임이 유행했다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임신이 치명적이었는지가 더 중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관계, 임신이 곧 위험이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 공식 바깥에서 더 절실해지는 순간들. 이런 곳에서 지식은 더 은밀하게 움직였겠죠. 여기에 더해 일부 부부가 산모 건강이나 경제 사정 때문에 출산 간격을 벌리고 싶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조선은 이 부분을 통계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영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전해졌을까요? 여기서도 확정이라기보다 전해지는 이야기와 추정의 영역입니다. 물리적으로 막아보려는 시도가 언급되기도 하고 타이밍을 계산해 피하려는 방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관계 후 특정 행동이나 민간요법 같은 믿음도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을 비웃기는 어렵습니다. 조선만 이상했던 게 아니라 의학과 생리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럴듯한 믿음이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피임은 기술이라기보다 침묵 속 생존 지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이 나옵니다. 임신 지식은 공식에 남고 피임 지식은 비공식에서만 움직였다. 조선은 임신을 돕는 지식은 말해도 되는 지식으로 남기기 쉬웠고 피임은 말할 수 없는 지식이라 더 조용한 통로로 흘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록은 얇고 대신 전승은 조각조각 남았고 그 조각들이 모이면 우리가 말하는 비밀 커리큘럼의 윤곽이 보이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왕실은 첫날 밤이 개인의 밤이 아니라 국가 일정이었습니다. 민간은 성교육이 교과서에 적히는 대신 입으로 전수되는 비밀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임은 넓게 퍼진 지식이라기보다 아이를 낳으면 곤란한 사람들에게 더 은밀하게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조선의 성교육을 관통하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침묵. 조선의 성교육은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조용해서 지금 우리 눈에는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과거 이야기 같지만 사실 지금도 이어지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야 할 건 성 자체가 아니라 성에 대해 올바르게 알 기회를 침묵으로 막아버리는 분위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인터넷이 없는 상태에서 내일 결혼이라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왕실의 합방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행정처럼 굴러갔는지, 그리고 춘하가 교육과 감상 사이에서 어떤 위치였는지까지 조심스럽고 깊게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상, 귀로 읽는 역사